안녕하세요. 저는 오경자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69살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병원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외롭지 않고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뇨병이 있어요. 심하게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주일째 입원 중이었죠. 며느리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약 때문에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소리가 들려서 눈을 살짝 떴어요. 며느리가 병실에 있었어요. 한밤중인데 왜 왔을까 싶었죠. 며느리가 제 링거 쪽으로 다가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주사기 같았어요. 그리고 링거에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게 뭐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섭고 화가 나요. 제가 뭘 목격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절대 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살아요. 35평 아파트인데 남편이랑 같이 산 지 48년이 넘었어요. 20층이라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창문을 열면 센트럴파크가 보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보냈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남편 오성민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48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남편은 해운회사에서 45년 동안 일했어요. 관리부장이었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여보, 다녀왔소.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매일 같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게 행복이었어요. 남편 월급은 550만 원 정도 됐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고요. 여기서 생활비 250만 원 쓰고 아들 교육비 18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죠. 한 달에 120만 원씩 모았어요. 그렇게 45년 동안 모아서 지금 6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은행 예금으로 다 넣어뒀어요. 이자로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집도 있어요. 시세가 9억 정도 돼요. 남편이 25년 전에 4억에 샀는데 많이 올랐죠. 대출도 없어요. 완전히 제 집이에요. 아들 동현이는 올해 52살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인하대 경영학과를 나왔죠. 지금은 물류회사 부장이에요. 월급은 6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하루는 평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줬죠. 남편이 나가면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갔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댄스 스포츠도 배우고 수다도 떨고 저녁에는 남편 올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놓았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어요. 그게 저희 부부의 일상이었죠.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어요. 친척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20명 넘게 모여서 떡국 먹고 윷놀이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그리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외로웠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때문에 힘이 나. 아들이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집에 들렀고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 다 있어. 효자였어요. 9년 전 봄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엄마,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만나는구나 싶었죠. 일요일 오후 1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가 인사했어요. 두 손으로 선물을 건넸죠. 어머,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목소리는 밝았는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키는 166cm 정도 됐어요. 웨이브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첫인상은 세련되고 도시적이었어요.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게 신경 쓰였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최윤이라고 해요. 45살이에요. 아, 우리 동현이보다 7살 어리네. 네. 직업은 뭐예요? 간호사예요. 대학병원에서 일해요. 오, 좋은 직업이네.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대화 중간중간 눈으로 집안을 훑는 게 보였어요. 거실 인테리어, 가구, 창밖 센트럴파크 뷰까지요. 뭘 그렇게 둘러보지? 약간 불편했지만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2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희 이만 갈게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생각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동현이가 좋아하니까. 윤희는 그날 이후로 가끔 집에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올 때마다 뭔가 챙겨왔어요. 과일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 고마워라. 네. 그런데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1년 후 동현이가 청혼했대요. 엄마, 윤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 좋아하니까 반대할 수 없었죠.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호텔에서 했어요. 200명 정도 초대했죠. 윤희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예뻤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윤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하자. 저는 웃었어요. 결혼 후 동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까요? 같이? 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잖아요. 그래. 좋지. 윤희도 찬성해요? 네, 윤희가 먼저 얘기했어요. 한 달 후 동현 부부가 이사 왔어요. 저희 집으로요. 아들 준호도 같이 왔어요. 준호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준호. 잘 왔어.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방이 3개라 동현 부부가 한 방, 준호가 한 방, 저는 안방 쓰고.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동현 부부가 출근하면 저는 집안일 했어요. 준호는 학교 가고요. 저녁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가족이랑 같이 사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 2년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윤희가 저한테 점점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어머님, 설거지 안 하셨어요? 지금 하려고. 빨리 하세요. 응.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3년쯤 지났을 때는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청소 제대로 안 하셨네요? 어디? 여기 먼지 있잖아요. 미안하다. 윤희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저는 속상했어요. 그러던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당뇨병이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알아온 병이었죠.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악화됐어요. 혈당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어머님, 병원 가세요. 윤희가 말했어요. 응, 그래야겠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어르신, 입원하셔야겠어요. 입원요? 네. 혈당이 너무 높아요. 조절이 안 돼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주일째 입원 중이었어요. 윤희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윤희는 매일 과일을 가져왔어요. 착한 며느리인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윤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저는 링거를 맡고 있었어요. 당뇨 치료를 위한 링거였죠. 오후 9시쯤이었어요. 저는 약 때문에 졸렸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반쯤 잠든 상태였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눈을 살짝 떴어요. 윤이었어요. 이 시간에 왜 왔지? 병원 면회 시간은 저녁 8시까지였어요. 지금은 9시가 넘었는데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척하면서 지켜봤어요. 윤희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환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윤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주사기였어요. 저게 뭐지? 윤희가 제 링거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주사기를 링거 주입구에 가져갔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게 대체 뭐야? 윤희가 주사기를 링거에 꽂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환자분. 윤희가 깜짝 놀라서 주사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급하게 숨겼어요. 간호사가 병실 앞을 지나갔어요. 다른 환자를 돌보러 가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링거에 꽂으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저는 눈을 뜨고 윤희를 봤어요. 윤희가 깜짝 놀랐어요.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깨어 계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아니에요. 주사기 그게 뭐야? 이건 윤희가 당황했어요. 주사기를 주우려고 했어요. 저는 먼저 주사기를 집었어요. 이게 뭐야? 영양제예요. 영양제? 네. 어머님 건강 좋아지시라고. 그럼 왜 몰래 하는 거야? 아, 그게 윤희가 말을 더듬었어요. 간호사한테 물어볼게. 저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안 돼요. 윤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왜 안 돼? 그냥 됐어요. 윤희가 주사기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저는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주사기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봤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며느리가 제 링거에 주입하려고 했어요. 네. 간호사가 윤희를 봤어요. 보호자분, 이게 뭐예요? 영양제예요. 영양제를 왜 몰래 주입하세요? 그게 환자분 링거에 함부로 뭘 넣으면 안 돼요. 간호사가 화를 냈어요. 죄송해요. 이거 의사 선생님께 보고해야겠어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가져갔어요. 윤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윤희가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윤희가 대체 뭘 하려고 한 거지? 정말 영양제였을까?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영양제라면 당당하게 간호사한테 말하면 되는데 왜 몰래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어르신, 어젯밤 일 들었습니다. 네. 주사기 검사해 봤습니다. 뭐가 들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어르신, 이거 심각한데요. 왜요? 인슐린이 들어 있었어요. 인슐린요? 네. 그것도 과다 용량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과다 용량이요? 네. 이 정도 양이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해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윤희가 날 죽이려고 했어?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이요? 네. 이건 살인 미수예요. 세상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윤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주사기는 증거물로 보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윤희가 왜 날 죽이려고 했지? 그때 복지관 친구 순례가 떠올랐어요. 순례는 제 절친이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순례야, 나 경자야. 경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순례가 듣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윤희가 그런 짓을?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인슐린이래. 과다 용량이래. 경자야, 이거 정말 위험한데? 나도 알아.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어. 경자야, 재산 때문 아닐까? 재산? 응. 내 재산 얼마야? 6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집이 9억. 15억이 넘잖아. 그래. 윤희가 그걸 노린 거 아닐까? 순례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경자야, 보험 가입한 거 있어? 보험? 생명보험? 응. 있어. 3억 원짜리. 수익자가 누구야? 동현이. 그럼 내가 죽으면 동현이가 3억 받는 거잖아. 그렇네. 그리고 집이랑 예금도 다 동현이가 받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윤희가 돈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구나. 경자야, 경찰 신고해. 응, 그래야겠지.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에 동현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동현이를 쳐다봤어요. 동현아, 너 알았니? 뭐요? 윤희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무슨 일 있었어요? 동현이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젯밤 일을 얘기했어요. 동현이가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윤희가 내 링거에 인슐린을 주입하려고 했어. 그게 무슨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과다 용량이래. 날 죽일 수 있는 양이래. 엄마, 설마. 동현아, 너 정말 몰랐어? 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동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너 잘못 아니야. 제가 윤희 잘못 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경찰이 왔어요. 병실로 왔어요. 오경자님이십니까? 네. 신고 접수됐습니다. 조사 좀 받으시겠습니까? 네. 경찰이 질문했어요. 며느리분이 링거에 뭘 주입하려고 했습니까? 네.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주사기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셨는데 인슐린이래요. 과다 용량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찰이 기록했어요. 며느리분이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재산 때문 아닐까요?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금이 6억 5천만 원, 아파트가 9억 정도요. 생명보험도 있으시죠? 네. 3억 원이요. 수익자가 누구입니까? 아들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분 조사하겠습니다. 네. 경찰이 나갔어요. 이틀 후 윤희가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조사를 받았대요. 동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윤희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그래. 윤희가 부인하고 있대요. 뭐라고? 영양제였다고 우기고 있대요.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부인한대요. 저는 답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준호가 생각났어요. 손자 준호요. 준호는 지금 11살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죠. 저는 동현이한테 말했어요. 동현아, 준호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요. 준호 좀 데려와 줄래? 네, 알겠어요. 1시간 후 동현이가 준호를 데려왔어요. 할머니,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준호. 저는 준호와 단둘이 얘기했어요. 동현이는 잠깐 밖에 나가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엄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았어? 엄마요? 응. 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은요. 뭔데?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자주 통화해요. 아저씨? 네. 모르는 아저씨요. 뭐라고 얘기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핸드폰 보면서 웃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 핸드폰 어디 있어? 집에 있을 거예요. 너 엄마 핸드폰 비밀번호 알아? 네, 알아요. 뭔데? 1234요. 그래, 준호야, 부탁이 있는데. 뭐예요? 엄마 핸드폰 좀 확인해 줄래? 네. 엄마가 누구랑 문자 주고받았는지 봐줘. 알겠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준호가 다시 왔어요. 동현이 없을 때 혼자 왔어요. 할머니 봤어요. 뭐가 있었어? 준호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엄마 핸드폰을 가져온 거예요.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문자를 읽어봤어요. 계획대로 하면 돼. 보험금 3억 받으면 반반. 누구한테 보낸 거야? 모르는 번호예요. 저는 계속 읽었어요. 인슐린 과다 투여하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 자연사로 처리됨. 온몸이 떨렸어요. 윤희가 계획적으로 한 거야. 준호야, 이거 증거야. 잘했어. 할머니, 엄마가 나쁜 짓 한 거예요? 응.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너 잘못 아니야.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저는 준호한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기려고요. 그리고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오경자입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증거요?
며느리가 공범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요. 정말요? 네.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어르신, 지금 병원에 계시죠? 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저는 준호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윤희의 문자 메시지를요. 경찰이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결정적인 증거네요. 그죠? 며느리분이 공범과 계획한 거예요. 공범이 누구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핸드폰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어르신,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살인 미수로 구속할 수 있어요. 다행이에요. 경찰이 나갔어요. 다음 날 윤희가 구속됐어요. 살인 미수 혐의로요. 동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윤희가 구속됐어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 잘못 아니야. 제가 윤희 잘못 봤어요. 동현이가 울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경자님,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전 입원 중인데요. 그럼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후에 경찰이 병원으로 왔어요. 조사를 받았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의 공범을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병원 약제사예요. 약제사요? 네. 며느리분이 인슐린을 받은 곳이 그 약제사예요. 세상에. 둘이 짜고 한 거예요. 보험금 3억을 반반 나눠 가지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계획적인 범죄였구나. 며느리분과 약제사 모두 구속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조사가 끝났어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현이와 준호만 있었어요. 윤희는 구치소에 있었죠. 엄마, 어서 오세요. 응. 엄마, 편히 쉬세요. 집은 조용했어요. 윤희가 없으니 평화로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경자님, 최윤희 기소됐습니다. 어떤 혐의로요?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 2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갔어요. 동현이와 준호가 같이 갔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윤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윤희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죽여서라도요? 죄송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피고인은 간호사죠? 네. 생명을 구하는 직업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재판이 계속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인슐린 주사기, 문자 메시지, 공범과의 대화 기록. 모두 명확한 증거였어요. 제 변호사도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해자는 69세 고령입니다. 며느리를 믿고 같이 살았는데 배신당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 3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은 2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윤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저는 멈춰섰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윤희를 똑바로 봤어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어머님, 다시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저는 돌아서서 갔어요. 뒤에서 윤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는 법정을 나왔어요. 2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됐어요. 다시 법정에 갔어요.
동현이와 준호가 같이 갔어요. 술래도 와줬어요. 경자야, 같이 갈게. 고마워, 술래야. 법정에 들어갔어요. 윤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공범 약제사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윤희는 시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려 했습니다. 목적은 생명보험금 3억 원과 시어머니의 재산 15억 원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의료 전문가입니다. 생명을 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해치려 했다는 점이 더욱 악질적입니다. 그리고 공범 이철수와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 최윤희를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이철수를 징역 8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최윤희의 간호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윤희는 10년 약제사는 8년이었어요. 윤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 최윤희 할 말 있습니까? 윤희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은 즉시 구속됩니다. 교도관이 둘을 데려갔어요. 윤희가 끌려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동현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응.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윤희 잘못 봤어요.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엄마. 준호도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술래가 저를 안았어요. 경자야, 잘했어. 고마워, 술래야.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응.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동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그래. 그리고 준호는 제가 키울게요. 응. 엄마, 같이 살아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감사해요, 엄마. 며칠 후 동현이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엄마,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래. 빨리 이혼하고 새 출발할게요. 응. 잘 생각했어. 한 달이 지났어요. 동현이가 이혼했어요. 엄마, 이혼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응. 열심히 살아라. 저는 준호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저랑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게임이요. 준호와 같이 게임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준호야, 엄마 보고 싶어요. 준호가 울었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준호야, 엄마는 나쁜 짓을 해서 벌 받고 있어.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응. 왜요? 돈 때문이야. 돈이 뭐가 중요한데. 준호가 계속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너 잘 키울게. 정말요? 응. 할머니랑 같이 살자. 네, 할머니. 준호가 저를 꽉 안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준호의 양육권이 저한테 왔어요. 어르신, 손잡은 양육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제가 키우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건강해요. 알겠습니다. 양육권을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준호의 보호자가 됐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아들이에요? 그렇지. 할머니가 너 키우는 거야. 좋아요. 준호가 기뻐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이제 준호랑 단둘이 잘 살아야지. 동현이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빴어요. 엄마, 제가 준호 잘 못 챙겨줘서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가 키울게. 감사해요, 엄마. 너는 일 열심히 해. 네. 저는 준호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호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고 저녁에는 준호와 저녁 먹고 숙제도 같이 하고 TV도 같이 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뭐 받았는데? 모범상이요. 와, 우리 준호 대단하다.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술래가 전화했어요. 경자야, 요즘 어때? 좋아. 준호랑 잘 지내. 그래. 다행이다. 응. 준호 키우는 게 정말 행복해. 그래. 넌 제2의 인생 사는 거야. 그런가? 응. 손자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술래야. 술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준호와 함께요. 석 달이 지났어요. 윤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준호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준호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은 했어요. 준호를 훌륭하게 키울 거야.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간식 먹어. 네. 준호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었어요. 준호와 함께 사는 일상이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준호를 깨웠어요. 준호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네, 할머니. 준호는 씻고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 뭐예요? 엄마가 모르지. 학교 가서 봐. 네.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갔어요. 술래를 만났어요. 경자야, 준호 잘 지내? 응. 정말 착해. 다행이다. 너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그래. 손자 키우는 맛이 그거지. 술래와 수다를 떨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자 씨,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세상에. 무섭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어요. 가족이라도 이상한 행동하면 의심해 보세요. 특히 병원에서 뭔가 이상하면 바로 의사한테 말씀하세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자 씨 덕분에 배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녁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숙제 있어? 네. 수학이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준호와 함께 숙제를 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겠어요. 준호가 숙제를 다 끝냈어요. 할머니, 다 했어요. 잘했어, 준호야.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밥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준호가 밥을 잘 먹었어요. 식사 후에 TV를 같이 봤어요. 할머니, 이거 재미있어요. 그래, 할머니도 재미있네. 준호와 웃으면서 TV를 봤어요. 이런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밤이 됐어요. 준호를 재웠어요. 할머니, 자장가 불러주세요. 그래. 저는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준호가 잠들었어요. 저는 준호 이마에 키스했어요. 잘 자, 우리 준호.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준호가 있어서. 한 달이 지났어요. 동현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대요. 엄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나라. 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일주일 후 동현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합니다. 김미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선 씨는 4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어서 와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선 씨는 정말 착해 보였어요. 눈이 따뜻했어요. 준호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어요. 어머, 준호 정말 잘생겼네요. 미선 씨가 준호를 안아줬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저는 미선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엔 좋은 사람 같아. 석 달이 지났어요. 동현이가 미선 씨와 결혼하기로 했대요. 엄마, 미선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다. 엄마도 미선이 괜찮으시죠? 응. 정말 착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조촐하게 했어요. 100명 정도만 초대했죠. 미선 씨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예뻤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딸, 동현이 잘 부탁해. 네. 준호도 잘 챙길게요. 고마워. 미선 씨는 정말 착했어요. 준호한테도 잘해줬어요. 준호야, 이모가 같이 놀아줄게. 네. 준호가 좋아했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이제 동현이도 행복하겠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윤희한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 준호 잘 지내나요? 보고 싶습니다. 면회 올 수 있을까요? 저는 편지를 읽고 생각했어요. 준호한테 물어봐야겠다. 준호야, 엄마한테서 편지 왔어. 엄마요? 응. 너 보고 싶대. 준호가 말이 없었어요. 면회 가고 싶어? 아니요. 저는 할머니랑만 살고 싶어요. 그래. 네.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저는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알았어. 그럼 안 가도 돼. 네, 할머니. 저는 윤희한테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준호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준호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준호를 학교 보내고 오후에는 복지관 가고 저녁에는 준호와 저녁 먹고 숙제 도와주고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준호는 중학생이 됐어요. 할머니, 저 중학교 입학했어요. 축하해, 우리 준호.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동현이는 미선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 저희 아이 가졌어요.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동현이도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저를 정말 잘 따라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눠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조심하세요. 특히 가족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심해 보세요. 링거나 주사에 뭔가 넣으려고 하면 바로 의사나 간호사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저처럼 핸드폰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사, 경찰, 변호사한테 상담하세요. 저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손주들을 사랑해 주세요. 저는 준호를 키우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뭐 받았는데? 모범상이요. 와, 우리 준호 대단하다. 매일 이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들 사이에서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꼭 의심해 보세요. 저처럼 늦기 전에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조심하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세요. 감사합니다.